퀴즈 나갑니다. 신사임당 텐더일까요? 터프일까요? 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세종대왕 텐더일까요? 터프일까요? 여기 이제 다 그림에 정답이 나와 있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사람을 다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을 일단은 좋게 봐야 해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좋게 보면은 상대방도 그거를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상대방도 나한테 같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확률이 높아요. 일단 그래서 체질을 모를 때는 사람들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체질을 모를 때는 그냥 골고루 드시는 게 낫다고 봐요. 말씀드린 신사임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쪽은 텐더마인드 체질이잖아요. 저 반대쪽은 터프마인드 체질인데 이 보면은 이 지폐라는 게 거기에 얼굴이 실릴 정도면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역사적으로도 각광받고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지폐 모델로 써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비싼 금액이죠. 5만 원권의 모델이 바로 신사임당인데 보시다시피 텐더마인드 워터 타입, 그러니까 소음인이고요. 여기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걸려 있네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이나 있는데 같은 체질에 거기에는 바로 텐더마인드의 태양인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세종대왕의 지폐가 되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율곡 이희 선생,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한국의 그 돈의 모델이고요. 이제 이렇게 텐더마인드 체질에 지금 4개의 권종에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는 이황은 터프마인드 체질의 어스 타입, 그러니까 태음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다 포휴먼 타입스 연구소, 그러니까 사체질 연구소에 나와 있는 그 검색 자료, 감별 자료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인구의 약 3분의 2가 터프마인드 체질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위인도 한 3분의 2는 터프마인드 체질이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모델이 그 지폐 모델이 지금 3명, 2명, 5명이면 그 중에 그래도 한 3, 4명은 터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비율로 치면은. 근데 텐더가 인구가 적은데도 이 지폐의 모델에는 대다수가 텐더의 모델이에요.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텐더의 성향과 터프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지폐 모델에 보면은 터프마인드 체질의 불 타입, 그러니까 소양인은 아예 없어요. 앞으로 또 이제 훌륭한 위인이 나타나서 지폐 모델이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텐더의 성향이 어떻길래 저렇게 지폐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일단 보면은 뭐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한글 창제, 그리고 이제 백성을 생각해서 이제 백성의 그런 그 정보를 취득할 때 사실 언어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말이 너무 어렵고 한데 한자를 쓰다 보면 그 정보의 격차가 생기니까 쉬운 한글을 만들어서 누구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입장에서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니까 그거를 우리는 애민정신, 박애정신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봤듯이 이 텐더마인드 체질은 사람을 좀 수평적으로 바라보고요. 터프마인드 체질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위계질서, 수직적인 구조로 봐가지고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서열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계급사회였겠죠. 특히 이제 그 계급사회가 굉장히 강해진 게 조선시대부터잖아요. 태조 이성계 때부터인데, 아주 확실하게 그 계급, 신분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신분을 넘나들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것도 서열을 중시하는 거에 하나, 또 수직적인 구조로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
대학의 서열화는 그럼 한국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유명한 대학이 몰려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대학이 유명하다고 할 때 어떤 그 카테고리에서 그 대학이 유명하다고 하는 거지, 모든 그 카테고리가 다 그 학교가 1위가 아닌데, 한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의 서열화도 터프마인드 체질의 그 수직적인 구조, 위계질서를 따지는 그거가 이제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또 뭐 회사의 어떤 그거 포지션 그거를 나눌 때도 뭐 1등, 2등, 3등, 4등 그런 거 나누잖아요. 대기업 그런 거일 때도 수직적인 구조라든지, 그리고 뭐 나이 따지는 것도 수직적인 구조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뭐 학렬이라든지 또 친인척 사회에서 그 서열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수직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희 선생이죠. 이율곡인데, 이율곡은 그 밑에 그 텐더마인드 워터 타입에 나와 있는 신사임당이랑 이제 가족 관계죠. 그러면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되고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으니까, 율곡 이희 선생님은 아버지 체질을 물려받았을까요? 어머니 체질을 물려받았을까요? 이희 선생이 형제분이 있나요? 형제분이 있다면 또 그분들은 아버지의 체질을 물려받았을까요?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았을까요? 일단 이율곡 선생은 어머니의 체질 아니고 아버지의 체질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희 선생도 신사임당도 같은 텐더마인드 체질 지금 그 자리에 있죠. 요쪽이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버지 체질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도 텐더마인드 체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희 선생이 텐더마인드의 에어타입 태양이니까 아버지도 텐더마인드 체질의 태양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아버지도 텐더, 어머니도 텐더? 그러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금메달 궁합인 거잖아요. 그 텐더마인드끼리 만났을 때 금슬이 좋고, 특히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양인과 음인이 만났을 때 금슬이 좋아서 금메달 궁합, 하늘이 내린 궁합이라고 하고, 터프마인드도 마찬가지예요.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과 음인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소양인과 태음인이 만났을 때 금슬이 좋아서 하늘이 내린 궁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집안에 굉장히 유명인 셀럽이 나온 거잖아요. 그 셀럽이 나왔을 때는 그 가족 부모님을 미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지면 덩달아서 아버지 어머니도 부각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훌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막 미화 작업을 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대단해 보이게끔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집회 모델로 왜 이 선생의 아버지 이원수 선생은 집회 모델이 안 되었을까요? 그거는 뭐 이원수 선생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팔자유의 체질위의 인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원수 선생이 이제 부인을 또 드렸죠. 이제 그때는 축첩 제도라는 것이 아주 이제 위법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축첩이 위법이죠. 그런데 그 주막의 주모였죠. 권씨라는 권씨 부인을 이제 첩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집안에 아무래도 풍파가 많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율곡 선생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지신 분이지만 그분의 어머니를 추앙하지 아버지를 추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평판이라는 게 그 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죽어서도 계속 우리의 어떤 그 이미지는 계속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후대에서도 그냥 이율곡 선생의 아버지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부분도 훌륭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은 기억하겠으나 그런 아버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치죠, 어머님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축첩제도라고 하니까 떠올랐는데, 지구상에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인 국가도 있어요. 한국은 이제 일부 일처제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또 막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 나라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용인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면 또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이제 체질 실천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금 그냥 한국처럼 일부 일처제의 경우에도 부부가 반대로 만났을 때에 어떤 그 후유증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자녀가 반대 체질 부모를 갖고 있을 때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적인 측면이라든지 궁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범죄자 강력범들의 경우에 부모가 다 반대 체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후유증이 많아. 근데 막 부인이 여러 명이면 그런 일들이 훨씬 많고 또 그 형제들끼리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거기에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고, 그런 그 궁합의 문제는 내 자식 대에서 끝나지 않고 뭐 길게는 3대가 뭐예요? 뭐 그 저희 For Human Types 연구소의 그 소장님은 3대, 길게는 5대까지도 그 여파가 간다. 그러니까 부모의 궁합이 안 좋을 때, 반대 체질로 만났을 때 내 자녀 세대도 또 반대로 만나, 내 손주 세대도 또 반대로 만나, 또 그 다음도 또 반대로 만나, 또 반대로 만나. 이게 쫙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일 때는 그런 얽히고 설키고 안 좋은 충돌의 문제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폐가 아니죠. 주화는 이제 이순신의 경우인데, 이순신 그러면은 텐더마인드 에어 타입, 그 태양인의 또 면모가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이제 물론 이율국 선생은 이제 학자였으니까 또 그런 학자다운 면모에서 뭐 진실을 규명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런 면들도 또 이제 텐더의 어떤 특성이어서 그걸로 대변할 수 있겠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불의를 보면은 참지 않는 것이 또 텐더마인드 체질의 에어 타입, 그러니까 태양인의 특징이고, 그리고 권력을 좇지 않았죠. 막 내가 높은 그런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권력을 쫓았다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막 백의종군 하면서까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서 싸우진 않았을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텐더 태양인의 특징이 나오는데, 물론 텐더에도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이 높은 인품, 진인품 경우가 있고 인품이 낮은 경우, 망인품 경우가 있어서, 인품이 낮은 텐더는 또 아주 뭐 볼성사납고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인품인데, 어쨌든 우리 주화에 나온 모델들은 인품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태양인이 모델이 3분인데 그 중에 이제 또 세종대왕은 또 어떤 거 얘기하고 싶냐면,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었던 관객 수가 많았던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단종의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는 문종이에요. 세종대왕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지만 그거보다는 문종은 덜 알려져 있고, 이제 단종은 뭐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런 거라기보단 단종애사, 이제 그런 슬픈 일, 비운을 맞이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세종대왕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니까 뭐 1대, 2대, 뭐 3대라고 할 때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를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세종대왕은 텐더 태양인이지만 부인은 터프마인드 체질이에요. 저희 그 For Human Types 연구소, 그러니까 사체질 연구소에 그 부인의 체질도 나와 있거든요. 아, 그거는 전체 공개가 아니구나. 부인은 일부 공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실언을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 자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경우에는 보면 부모님이 반대 체질 만남일 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가 반대 체질일 때 꼭 자녀가 이제 아프게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녀가 뭐 허약하다, 아니면은 어떤 그 희귀 난치병이 있다, 또 장애가 있다, 태어났을 때 어릴 때 암에 걸렸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반대 체질인데, 문종도 이제 좀 병약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종은 또 이제 그런 힘든 슬픈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다음 때에는 좀 안 좋은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은 세종대왕이 부인과 같은 텐더였으면은 그런 일이 좀 예방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부인이 그러면 어떤 체질인지 유추하실 수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세종 윗대로 올라갔을 때는 세종 윗대도 물론이고 또 세종의 다음 때도 마찬가지고, 세종의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손주를 죽인 거니까 자식 때 피바람이 분 거잖아요. 무슨 왕자의 난처럼.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로서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죽이고 서로 소송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거를 보는 게 부모로서 어떤 심정일까요? 그것만큼 정말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종은 자식 그리고 손주 때 그런 비극이 있었지만 또 위 때에도 비극이 있었죠. 너무나 이제 유명하니까 뭐 그러니까 세종의 그 윗대는 이제 태조 이방원의 이제 태조 그러니까 그 우리 이성계 밑에 또 자손들이 서로 피를 보는 일이 많았죠. 서로 형제들끼리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그런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역시나 우리 태조 이성계도 그 부인과 이제 어떤 체질인지 이제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부인과 같은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이 터프들끼리는 훨씬 더 어떤 자기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싸우고, 그럴 때는 상대방의 그 목숨, 그리고 그럴 때는 형제도 없고 뭐 부모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지금도 그런 재벌에서 보면은 서로 소송 많이 하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하는 거는 현대 시대나 옛날 시대나 뭐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그래도 기왕이면 부모님이 텐더 아니면 부모님이 터프일 때는 그 자손들 간의 그런 싸움은 좀 더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텐더마인드 체질의 이제 워터 타입, 그러니까 우리 그 신사임당이 나와 있는데,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텐더마인드 체질의 소음인이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뤘던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 누구야? 허남준 배우, 멋진 신세계의 차세계 역을 맡았던 허남준 배우가 우리 신사임당과 같은 체질이고,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은 진 텐더죠. 인품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허남준 배우 이야기할 때, 물론 그래도 한 인생 후반전까지는 살아봐야 그 사람의 인품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좀 섣부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봤을 때 인품이 좋아 보여서 진 텐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그 사체질 연구소의 허남준 씨는 텐더 소음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신사임당과 같이 한번 거론을 했었고, 또 그 타임슬립 드라마 중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포크네 셰프도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남자 배우가 이제 그 로맨틱 그런 드라마, 그런 드라마기도 하잖아요.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에선 또 남자 주인공이 좀 굉장히 멋있어야 돼요. 멋진 신세계의 허남준 배우가 좀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크네 셰프에서도 이제 그 폭군으로 나왔던 이채민 배우, 이철민이가 아니고 이채민 배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사임당과 같은 체질로 제가 추정을 했어요. 저희 사체질 연구소에 이채민 배우는 그 간배를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저희 과거 옛날 역사에 나오는 분들을 가지고 또 이제 체질을 이야기하는 지금 기회를 삼고 있는데, 태계 이황 선생은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어스 타입, 그러니까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은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하고요. 또 이제 권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음인이 어떤 의학을 관심을 갖겠다 그러면은 서양 의학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인간 관계론을 위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체성을 파악하는 도구를 공부하겠다 그러면 태음이는 이 동양이나 한국의 그런 이론보다는 서양 이론을 추종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인간관계 유형론 같은 것 중에서 뭐 MBTI 이런 거를 더 추종할 확률이 높죠. 터프 마인드 체질은.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직군에서는 보면은 거의 사체질연구소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 직업 선택할 때도 자신의 체질을 반영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이 태음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정계, 재계, 그리고 혹시 특히 의사라는 직군에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군인에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직업성을 좀 반영해서 만약에 자녀의 진로에 이제 고민하실 때는 그런 체질적인 요소도 같이 이렇게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그 텐더 소음이는 직업적인 부분에 어디에 맞냐고 사체질 연구소에 나와 있냐면은 셰프. 왜냐면은 이제 이 네 개의 체질이 각각 발달한 감각이 다른데 셰프는 그 미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셰프에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소음이는 이제 이 밑에 음인들은 좀 하체가 발달한 체질인데 특히 소음이는 더더욱 이제 하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하체가 발달하면은 유리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있잖아요. 하체가 발달했다는 거는 골반이 굉장히 강하고 발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발목 하면은 뭐 어떤 종목을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댄서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텐더 이 워터 타입 소음이는 또 댄서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좀 이제 공란이네요. 거기엔 지폐가 없으니까 터프마인드 체질을 중에서 파이어 타입 소양이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체질이에요. 한국의 인구의 그냥 거의 절반, 전체로 봤을 때는 절반 혹은 뭐 40%,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걷다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건 다 터프, 소양인, 그리고 터프 이제 불타입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뭐 의료보험에서 탈모도 지원해준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탈모가 워낙 많다 한국에. 그것도 이 체질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숙였을 때 보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10중 8구는 이 터프마인드 체질이고 또 그 중에서 그 소양인일 확률이 높고 물론 텐더에도 탈모가 있는데 텐더 중에 탈모가 그래도 제일 없는 거는 여기 소음인이 탈모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 속의 인물을 가지고 체질을 살펴봤는데 저분들은 체질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시대에 사셨어요. 조선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체질 이론이 나왔거든요. 1894년.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갑오 농민 전쟁, 뭐 동학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갑오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니까 갑오년이죠. 그때가 이제 조선시대가 거의 끝나고 대한제국 시절 그때쯤에 그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유명한 이제 체질 이론서가 나오고 그것을 쓰신 분은 이제 동무 이재마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앞전에 사셨던 분이니까 체질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 이분들이 그런 이론을 더 빨리 접했더라고 하면은 이제 이분들 중에서 이제 다들 이렇게 사셨던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명보다는 좀 더 연장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재마 선생의 체질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재마 선생님은 본인이 체질 이론가였기 때문에 본인 체질을 이제 간별을 했죠. 본인을 태양인이라고 간별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체질론과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참고하고 있는 그 사체질론에서 말하는 체질과 맞는 분도 있고요. 맞지 않는 분도 있어요. 동무 이재마 선생님은 본인이 말한 태양인을 사체질 연구소에서는 같이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태양인으로 보고 텐더마인드의 에어타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한의원에 가서 그 체질 진단을 받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뭐 소음이는 이렇대, 태음인은 이렇대, 소양이는 이렇대, 태양이는 이렇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스스로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체질을 이야기하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의 체질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그게 틀렸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의학으로 보는 그 체질이 다 맞았다 그러면 저는 사체질을 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만큼 그 체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0년 동안 사상체질 한의원 3군데, 뭐 말씀드렸잖아요. 팔체질 한의원 3군데, 또 거기를 한번 가면 저는 진득하게 다니거든요. 거기서 다니라는 만큼 다녔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다녔어요. 그래서 체질 판정이 맞았으면 저는 여기 사체질을 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고, 이제 불신이 생겼고, 실망을 했고, 저는 그래서 발길을 끊었기 때문에 사체질을 접하게 된 거라서 저처럼 다른 분들도 체질을 오류로 잘못 판정 받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믿고 있는 지금 체질이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질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위로 거슬러 가가지고 우리 이제 시조가 단군이잖아요. 단군 때에 딱 떠오르는 거는 웅녀랑 호녀가 이제 와서 그 미션을 수행해. 그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0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잘 인내를 하면은 너네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체질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에 무조건 음식을 딱 얘기를 드리면 텐더냐? 터프냐? 이거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늘과 이제 쑥만 줬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4개의 체질이 있는 거가 이제 뭐 태초부터 있었다고 만약에 해봐요. 그러면 어떤 미션을 줄 때는 텐더에 맞는 음식도 주고 터프에 맞는 음식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지원자가 호녀랑 옥녀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호랑이랑 곰이라는 거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제 그 지원자를 어떤 우리 인구 중에 어떤 표본을 뽑아가지고 서로 들어와서 미션, 경쟁을 펼쳐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만약에 텐더만 들어와서 미션을 하고 아니면 텐더 없이 터프만 들어와서 미션을 하면 좀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럼 텐더도 들어오고 터프도 들어와서 같이 미션을 수행한다고 할 때 그럼 음식도 텐더 음식도 주고 터프 음식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쑥과 마늘도 당연히 체질이 있고 지금도 많이 먹는 음식이죠. 단군 시대에 그걸로 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진짜 역사가 오래된 식품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쑥과 마늘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다 터프예요. 그러니까 이제 텐더는 그것만 계속 100일 동안 먹으면은 그 음식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음식은 없고 다른 음식을 좀 먹어서 얘네를 좀 해독시키고 상쇄를 시켜줘야 되는데 다른 음식은 없어. 그리고 계속 그것만 먹어야 돼. 그러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쑥도 우리가 약으로도 쓰잖아요. 약쑥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마늘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가지고 텐더한테 진짜 해로운 음식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 금메달 커피다. 은메달 돼지고기다. 동메달 당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커피, 돼지, 당근. 근데 3등까지만 상 주면 좀 섭섭하니까 5등까지 한번 줘봅시다. 그러면 4등과 이제 5등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4등과 5등에 들어가는 건 바로 맥주랑 마늘이에요. 맥주랑 마늘이 그만큼 성격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맥주는 뭐 물론 이제 알코올이어서 텐더는 간이 이제 간 기능이 저하증이니까 간이 약하니까 뭐 알코올 멀리하라 뭐 그런 걸로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맥주의 주 원료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그 효모를 쓰잖아요. 이제 보리 효모를 많이 쓰는데 그 식품 때문에 5위 안에 그렇게 뽑히는 거고요. 워스트 5 그러니까 해로운 음식 5위 안에 꼽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도 그 순위에 들 만큼 성격이
아주 세요. 그렇다는 것은 그 5등 안에 들었던 그 식품들이 대부분 또 터프한테는 굉장히 이롭거나 괜찮거나 보약인 식품이에요. 그래서 터프한테는 저도 이제 터프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마늘 많이 먹으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보리 많이 먹으라고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터프한테 이로운 거면은 텐더한테는 뭐 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미션에서 터프한테 그렇게 보약이 되는 것만 딸랑 주고 했으면 우리 나라의 그 처음 그 건국할 때부터 완전히 편파적이고 텃세가 있고 아주 차별하고 터프만 그냥 위하는 그런 미션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 역사를 이어오면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어떤 뭐 학문을 위해서 발전을 시키고 또 위인을 또 낳아서 잘 기르고 또 자신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해서 위인이 된 사람들은 지금 다 텐더인데 텐더한테 먹으면 독이 되는 것만 주고 터프한테만 유리한 마늘과 쑥을 줬어? 에이, 너무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옛날 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 비율이 지금만 터프가 3분의 2고 텐더는 3분의 1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선시대 시작될 때부터 그거의 비율은 이제 아주 확고해졌고요. 그 이전에서도 뭐 우리나라에 그런 있잖아요. 역사 순서별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대로 터프가 이제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비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율은 이제 지금이 가장 터프의 비율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강력범죄를 이야기한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강력범죄만큼 체질이 극명하게 딱 갈리는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강력범죄가요. 연쇄살인 지금 범인 안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치안이 좋고 살기 좋아졌다 안정됐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강력범이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은 없어졌다고 해도 강력범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무슨 그 사람이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칼 들이대고 죽이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또 예전에는 혈기왕성한 20대, 30대 범인들이 주로 연령층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50대, 60대 그런 장년층 범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강력범도 많아지고 흉악범죄도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비법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RPG 게임, 롤플레잉 게임, 무슨 디아블로처럼 보호막을 계속 탄탄히 하는 수밖에 없죠. 뭐 보호막의 이제 요소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려 먹는 거. 내가 가려 먹으면 반대로 먹으면 반대 인연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텐더인데 터프를 먹으면 터프가 꼬인다. 내가 터프인데 자꾸 텐더를 먹으면 텐더가 꼬인다. 근데 터프한테 텐더가 꼬이는 건 그럼 좋아요? 킬러가 되는데 뭐가 좋아요? 킬러 되면 결국 감옥 가는데 인생 그냥 망치는 거죠. 그래서 터프한테 텐더가 꼬이는 거 역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먹는 거는 우리가 매일 뭐 하루 2끼 드시는 분도 있고 3끼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일일 일식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는 거를 내가 최대한 나의 체질에 맞게 먹으면 나한테 오는 인연들도 좀 교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텐더로 이렇게 바꾸시면 내게 다가오는 인연도 텐더로 바꾸실 수 있고 내가 터프야. 그러면은 내가 먹는 음식을 터프로 바꾸면 내 주변의 인연들도 터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식본능과 색본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거꾸로 내가 색본능을 교정을 하면은 이 식본능도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색본능을 교정한다는 거는 뭐 내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 체질에 맞게 사귀는 거, 아니면 또 더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접근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내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기왕이면 내가 터프야. 그러면 터프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듣는다. 아니면 터프 작곡가의 그런 연주를 듣는다. 아니면 내가 되게 책을 좋아해. 그럼 기왕이면 내가 터프 저자가 쓴 책을 본다. 아니면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무슨 뭐 멋진 신세계나 폭군의 셰프처럼 내가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터프야. 그러면 기왕이면 터프 배우가 나오는 작품, 아니면 뭐 터프 감독이 감독한 뭐 영화, 이런 거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거 보호막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아요. 그런 게 있고, 또 보호막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뭔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홍익, 아까 당군 이야기도 했지만 홍익은 또 너무 거창한가?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인품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인품을 좋게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언행일치, 내가 말과 이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건 또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인품이 좋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호막이 굉장히 단단하고, 보호막이 굉장히 건강하고 두꺼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눔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나눔에는 크게 이제 봉사랑 이제 기부가 있는데, 뭐 기부도 내가 꼭 고액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뭐 좀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봉사하는 걸로 할랜다, 그러면 이제 봉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이제 나눔이죠. 근데 이 나눔에서 유념하실 거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힘을 써. 이거 나눔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친구나 내 아끼는 지인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힘을 써. 이거 나눔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내 종교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종교를 위해서 돈을 쓰고 힘을 써. 이거 나눔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수신제가의 영역이에요. 수신제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나눔은 나랑 관계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이 돌아오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지만 아무 상관도 없어. 내가 이렇게 그거를 좋게 해준다고 해서 나랑 일절 상관이 없어. 그런 것에 해당할 때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지, 뭐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끼는 지인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하는 거는, 돈을 쓰거나 힘을 쓰는 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나눔에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눔을 하셨을 때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단단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고마운 일이 생겼어. 그럴 때는 그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를 보고서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눌렀을 때 그것이 고마움에 대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인품이 좋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또 내 보호막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은의 반대는 이제 배은망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로움을 얻고 혜택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 쌩까 모른 척해. 그런 거는 우리가 배은망덕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기껏 만든 이 보호막을 이렇게 갉아내는, 찢어지게 만드는, 그거를 얇게 만드는 또 그런 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이제 보호막을 단단하게 하는 거고,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막을 만드는 거, 보호막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돼요. 한국처럼 이렇게
물론 뭐 더 심하고 힘든 나라도 있겠지만 한국도 이게 살기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살기가 되게 힘든 나라여가지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막 뭐 금수저라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어떤 굉장히 뭐 짱짱한 지위가 있고 아니면은 막 무슨 연예인으로서 셀럽이고 엄청난 어떤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지 않고 살면은 그냥 나락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게 한국이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주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무슨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의 어떤 그런 체력 이런 게 굉장히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는 이제 주변 나라들은 어떤지 보잖아요. 주변 나라들도 동반으로 다 똑같이 하락한 거면은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한국이 만약에 한 10 떨어졌다 그러면 일본은 3 정도 떨어진 거래요. 그러면은 일본은 한국처럼 그렇게 체력이 나약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슨 반도체 메모리 이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팔아 제낀다 그러면 똑같은 이슈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뉴욕의 그 나스닥은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거기는 체력이 이렇게 나약한 게 아니죠. 약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공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그냥 완전히 무슨 막 토막을 친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원래의 갖고 있는 그 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체력은 굉장히 나약한 거라는 증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뭐 사람들 살아가기 힘들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은 그런 면에서도 알 수도 있고 소득 격차도 심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 사회에서 오는 그런 갈등도 많고 뭐 선진국은 무슨 의사가 됐든 배관공이 됐든 연봉도 비슷하고 대우도 비슷하다던데 우리는 무슨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뭐 검사님은 우리가 영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지위에 따라 가지고 직종에 따라서 버는 돈의 차이도 너무 많고 그런 지위나 대우의 차이도 너무 많고 야 그러면 너는 북한 가서 살아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더 우리보다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진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인프라를 가진 나라인데도 왜 그게 안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부딪혀갖고 잘 될 것 같다가도 왜 이렇게 넘어지지? 주식도 얼마나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1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주식 주가가 한 달 만에 그냥 확 무너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그냥 겁만 번지르르 하고 사상 누각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정말 더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나 뭐 그런 안 좋은 나라보다는 그래도 살기 좋으니까 뭐 그런 거는 뭘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좀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저는 거기에서 봤을 때 이제 팔자 위의 체질, 일단 체질이 분포가 터프마인드 체질이 너무 많다. 그리고 팔자 위의 체질이 인품인데 인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많이 이제 우리가 내려놨다. 그냥 돈을 위해서 좇는, 그러니까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게 되면서 인간적인 면들 그런 거를 다 이제 그냥 내려놨다, 포기했다. 거기에서 오는 병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플러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그런 걸로 낳는 폐단. 그래서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근데 그 시간을 쓸 때 뭔가 이렇게 사유를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거 찾는 거엔 관심이 없어. 그냥 사람들은 몸짱, 얼짱, 다이어트 이게 맨날 평생의 키워드야.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부분이 아쉽다. 선진국은 또 그런 게 키워드는 왠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나라인데 실제적인 그 키워드, 살면서 키워드는 돈, 주식, 성형수술, 다이어트, 몸짱, 얼짱 이제 이런 게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는 포인트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되게 잘 나갈 수 있는 나라인데 역량이 뛰어난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가다가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지? 라는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인연이라는 게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어서 뭔가 비슷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여기 제 영상 보시는 분은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유튜브를 보면서 중독돼서도 안 되지만 유튜브를 그냥 계속 이렇게 흘려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을 만약에 보시고 나서도 잠깐 멈추시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 다음 다른 유튜브 보시기 전에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좀 나만의 것으로 약간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집회의 그 체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체질이 많고 그런데 나라에 이제 그래도 기여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칭송받는 체질은 또 어떤 체질이 오히려 많고 이런 거에서 어떤 통찰을 느끼실 수 있고 그러면 저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펼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얻어가시는 그런 좀 수단으로서 제 유튜브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래요. 또 봬요.